고려인과 조선족 그리고 사할린 한인. 이들은 모두 한국계이지만 떠난 이유도 머무르게 된 이유도 전혀 달랐음. 이제 그 차이를 시대순으로 살펴볼게. 조선족은 왜 중국에 정착했을까? 조선인들의 만주 지역 이동은 18세기 말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19세기 말에 이르러 대규모 정착으로 이어졌어. 이들은 굶주림으로 새로운 토지를 찾기 위해 국경 개념이 희미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했지.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이들은 중국 국적을 선택했고 조선족이라는 공식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았어.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살아가게 된 경우임. 고려인은 왜 연해주로 갔을까? 고려인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조선사회는 잦은 흉년, 토지의 극심한 불균형,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는 수탈로 인해 농민들의 삶이 극도로 어려웠어. 한편 북쪽 국경 너머 러시아 연해주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이었고 러시아 제국은 농업 인구 유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었지. 한반도 북부지방 조선의 농민들은 굶주림을 피해 그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자발적으로 대부분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이동했음. 이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마을을 만들고 학교를 세웠어. 특히 연해주는 한인 독립운동의 핵심 거점이기도 했음. 안중근, 이상설, 이동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거임.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 1937년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연해주 한인들을 일본의 스파이 가능 집단으로 규정함. 근거는 거의 없었지. 그러나 국경 지역에 소수민족이 모여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권에겐 위협이었어. 그 결과 연해주에 살던 약 17만 명의 한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강제 이주 대상이 된 거야. 사람들은 화물열차에 실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졌어. 이때부터 이들은 조선인이 아니라 고려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지. 소련 당국이 특정 민족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반도의 정치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지을 때 과거 러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명칭이었던 고려가 중립적이었음. 마지막은 사할린 동포 얘기야. 사할린 한인의 역사는 이 세 집단 중 가장 비극적임. 이들은 자발적으로 떠난 것도 새로운 땅을 개척한 것도 아니었어. 일제강점기 말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인들을 사할린 탄광과 군수시설로 강제 동원했지.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야. 사할린은 소련 영토가 되었고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으며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 그 결과 사할린 한인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존재가 된 거임. 한국과 소련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할린 한인들은 주변국들의 무관심 속에서 무국적자로 어려운 삶을 살았지. 북한이 이들을 회유하기도 하였으나 고려인들과 달리 이들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 한반도 남부에 연고가 있어서 대부분 북한 송환을 거부하였던 거임.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귀환이 차단되었어. 수교 이후에도 영주 귀국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책임 소재에 대한 한일 간의 갈등, 국가의 예산 및 복지 부담 때문임. 단순한 이민은 본인의 자력으로 이주하는 것이지만 사할린 동포의 귀환은 강제 동원에 대한 국가적 구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가 주거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야. 2021년 사할린 동포법 제정과 개정 이후 형편이 나아짐. 같은 민족이었지만 각기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아간 아픈 역사 얘기 꼭 기억해야 해.